자, 지금 시간이 2024년 5월 4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28분, 나스닥 100지수. 자, 보시면, 올봉은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저가를 방어할 의지도 없고, 고가를 방어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어느 공간을 쓸 건지, 윗 공간을 쓸 건지, 아래 공간을 쓸 건지는 결정을 해야겠죠. 이제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가를 지키면 위로 가요. 저가를 지키면 위로 가는 거고, 저가를 깨면 쏟아지는 거예요. 아직 저가를 지키고 있으니까 뭐 위로 가는 게 문제될 건 없겠죠. 자,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여기가 이격불변이죠. 이 밑에는 매도 못한다고, 신규 매도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감아 올렸어요. 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봤더니 뭐 하단선이 이제 여기 있어요. 하단선이 여기 있다. 여기.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없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문제가 없고요. 이제 이격 볼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해소됐죠. 이제 봉 자체가 이격볼밴 20 하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감아 올려야 되는 이슈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단선은 17,458, 상단선은 18,091 정도에 있습니다. 이제 2주봉으로 넘어가서 봉이 바뀌어요. 봉이 바뀌는데 보시면 상단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고가를 방어할 의지는 없어요. 고가를 방어할 의지는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고가를 방어할 의지는 없고, 지금 저가는 상승했고, 여기 저가는 상승했고, 그 다음에 종가랑 그 다음에 고가는 계속 하방이에요. 저가만 상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선 저가를 지키면 살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가를 넘어도 완전히 상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고가를 넘으면 매도하기에 불편한 거지, 상방으로 돌아서는 건 아니고, 여기서 종가가 상승하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종가가 하락하면 다시 내려가야 돼요. 종가가 하락하면 다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주죠. 2주봉이니까 얘가 5월 17일 종가가 지금 종가보다 높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5월 17일 종가가 내려가면 완전히 쏟아지는 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과거랑 다른 게 어떤 상태냐면, 과거에 보시면 여기 지금이 요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의 위치가, 자, 지금의 위치를 잘 보시면요, 종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종가가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종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종가가 내려갈 때 거래량도 아래쪽에서 잘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가가 내려가는 와중에 거래량도 잘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락폭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똑같이 종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거래량이 올라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조정이란 말이에요. 조정. 조정만 있었고 하락은 없었어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온 적이 없다고.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와 있어요. 예. 자, 이게 뭘 뜻하느냐? 만약에 다음 봉에서 종가가 내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진짜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거래량을 줄이고 종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위로 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반대로 종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제 이주봉도 상승을 끝내고 하락 쪽으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승이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시킨 상태는 아닌 거죠. 앞으로 계속 상승해야 돼요. 이주봉은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그냥 계속 상승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구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처럼 여기. 자, 계속 상승하잖아요. 계속 그냥 올라가려면 계속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건 거래량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상황은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종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거래량도 같이 내려갔다고요. 근데 종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올라오면 전혀 다른 형태가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자, 여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자, 종가가 계속 하락했잖아요. 종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맨 아래에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삐져나오면 이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으로 가는 구조인데 지금 만나 있어요. 만난 상태라고 이렇게. 만났죠? 근데 다 1구간이고 거래량만 0구간이라 지금 만약에 종가가 내려가고 거래량이 늘면 이게 종가는 내려가고 거래량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거래량의 추이는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주봉은 위가 열렸다. 그 다음에 이주봉은 아직 위를 닫은 상태다. 하지만 주봉이든 이주봉이든 고가를 방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월봉이 고가를 넘지 못해야 이제 하방으로 가는 거고요. 월봉이 고가를 넘지 않아야 하방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만약에 이제 주봉이 고가를 넘었잖아요. 주봉이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도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어요. 그러면 주봉은 매도를 못하고 이주봉도 매도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오르면 상단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날 매도를 노리셔야 되는데, 만약에 개파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저도 그런 타이밍은 알아낼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파월이 금리와 관련된 발표를 했잖아요. 3.5까지 나왔었죠. CPI가 3.5까지 나왔었는데,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리는 올리지는 않는다. 근데 언제 내릴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시작한 지가 뭐 한두 달 된 게 아니에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고 금리는 못 올리겠고, 계속 그 짓만 반복하고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뭐 금리나 기대감이라는 걸 계속 만들어서 쳐올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금리나 기대감은 6개월 내내 반복하고 있지만
뭐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떠드는 거지. 근데 금리 인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저는 금리 인상은 못 한다고 봐요. 어떻게 해요? 금리 인상하면 지금 채권 완전히 다 망가지지 않겠어요? 지금 몇 개월째 묶어놨는데, 예? 금리 인하할 거고 채권 금리 내려갈 거라고 계속 시장에다가 신호를 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장에다 신호를 잘못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을 전혀 제대로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안 잡힐지도 전혀 해석을 못하고, 예, 앞으로도 똑같겠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안 잡힐지 연준이 알까요? 지금까지 해온 걸 봐서는 연준은 그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안 잡히냐는 연준의 관심 대상이 아닌 거죠. 잡히든지 말든지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고 해서 뭐 지금의 정책을 바꾸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안 잡히면 문제 없다. 금리는 언젠간 인하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는 거고, 예, 결국에는 시장은 맨날 그걸 이용해가지고, 예, 건수만 생기면 올리는 거죠. 지금 웃긴 건요, 그 인플레이션을 발표한 날이, 네, 인플레이션을 발표한 날이 지금 이날일 거예요. 5월 1일자 수요일. 예? 이날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더 많이 올랐어. 예? 이날 내린 것보다 어제 상승이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시장은 전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어차피 정부는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라는 판단을 이미 내린 거고, 그게 연준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연준도 말을 못 바꾸는 거죠. 지금까지 2023년도 7월달 그때 CPI가 3.0 나온 이후로 3.0 밑으로 간 적이 없어요. 지금 3.5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그럼 연준이 제대로 된 시장에 대한 판단이 없는데 연준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더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 쌌죠. 예, 주봉으로 보면 이격불변 20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봤고, 결국엔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예, 호재 때문에 올라갔냐라는 거예요. 금리나 기대감이라는 걸 도대체 몇 개월째 우려먹냐는 거죠. 예, 그냥 올리고 싶어서 올린 거잖아요. 응? 그들은 그냥 올리고 싶었던 거지. 이게 무슨 금리 인하랑 상관이 있고 금리 인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차트는, 예? 일단 주봉의 상황, 그 다음에 이주봉의 상황을 봤을 때는 고가랑 너무 가까워요. 종가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가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봉도 고가를 높이면서 갈 거잖아요. 일봉이 고가를 낮출 때까지는 매도자는, 예, 눈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은 특이하게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봉도 거래량이 늘었고, 예? 주봉도 거래량이 늘었고, 밑에 이것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거는 아래도 열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위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아래도 열려 있는 거예요. 원래 아래를 닫을 때는 거래량을 아래쪽으로 보내요. 위쪽으로 안 보냅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위쪽에 있잖아요. 종가는 아래쪽에 있고 거래량이 맨 위로 갔어. 지금 올라갈 때도 1주, 2주, 3주 연속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고, 심지어 2주봉도 거래량이 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특이해요. 봉이 오르는데
거래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과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그게 월봉으로 봐도 똑같아요. 월봉도 위가 열렸고 아래가 열렸고 양쪽 다 열려 있으니까 결국에 이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때 뭐 주말에 악재가 떠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개파락이 나오면 매도 전략을 좀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상태로 다음 주 월요일 시작한다면 위쪽은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매도자는 일봉이 고가를 낮출 때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매수자는 일단 매수 영역을 벗어났어요. 지금은 매수 영역을 벗어났다고. 주봉이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주봉이 저가를 안 깨려면 이번 주 저가 근처까지 다시 와야 매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자도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매도자도 그렇고 매수자도 그렇고 지금은 서로 관망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